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두 딸아이의 아빠이고, 최근에는 딸아이의 친구를 향한 사랑에 빠진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딸의 친구를 사랑한다고요? 너무 어이없어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 심각하고 순수한 사랑의 열병이니 비웃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제 딸의 절친인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지요. 딸과 그 친구는 내리는 폭우 때문에 곧장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셔틀버스가 우리 아파트 정문에 내리기는 하지만 딸의 친구는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야 했기에 둘은 비를 피할 겸 곧장 우리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둘은 밤새 제잘대며 라면도 끓여 먹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깔깔대며 웃는 것 같더니 어느새 잠이 들었던지 조용하더군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저대로 서류 검토할 것도 있고 해서 그날 밤을 커피와 담배와 더불어서 서재에서 꼬박 세웠습니다. 문서 작업할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잠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바람이나 쐬겠다며 나왔는데 딸의 친구가 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더군요. 저는 그 아이의 시간을 방해했나 싶어서 잠깐 움찔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뭔가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말을 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으냐, 바람이 차니까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친구는 자다 깬 얼굴이었고 아마도 낯선 곳에서 겨우 눈 붙이다 깬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아릿한 감성이 담긴 옆 얼굴로 먼 곳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일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방망이 치고 말았고 한편으로는 그 옆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 옆모습, 오래전 대학 시절에 제 첫사랑도 꼭 그런 얼굴로 도서관 창가에 서 있고는 했었지요. 그녀와 저는 당시에 같은 대학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갔고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에 대한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 너무 많아서 혹은 아픔의 근거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걸 떠올리자 몹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만약에 그녀와 그때 이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분명히 부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뜻대로 저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중에 하나를 쳐서 법관이나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 되어서 그 시절의 엘리트들이 거쳐갔을 코스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녀와 저는 고교 시절부터 사귀었기에 누구 하나 뒤떨어지는 학교에 가지 않도록 서로 공부에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병으로 아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근 몇 주를 병상을 지켜야 했을 때에 그녀가 저와 교대로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고 학원에 그 기간 동안 가지 못해서 필기를 못한 것을 그녀가 복사를 해와서는 제게 공부를 가르쳐 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꼼꼼하고 세심하며 자신의 주위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은 딸 아이 친구와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여자친구의 집안이 워낙에 엄격해서 제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홀어머니의 유복자라는 것을 안 그 집은 어른들의 반대로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집에서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몹시 울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런 가식 없이 우리는 사랑했고 미래를 막연히 약속했고 서로에게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로 몸과 마음의 각인이 되었지만 결국은 현실의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주 이름이 있는 어느 드레스 부티크의 디자이너로 취업해서 잠깐 다니다가 얼마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의류 사업가였고 하고 있는 일을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하며 사업과 집안이 날로 번성해갔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그녀 역시도 그저 가정주부로만 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남편 사업의 일정 부분 합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는 몇이나 되는지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지 등등 모든 것이 궁금했지만 저는 이미 지나버린 우리 사이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을 들킬세라 그날 동창회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아픔은 제 마음 안에 내재돼 있었던 것이지요. 이루지 못했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기억과 그녀가 떠난 이후로 너무도 흔들렸던 20대 말미가 이 나이까지도 제 몸과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고요. 딸아이의 친구는 이후로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말갛게 저를 쳐다볼 때는 일순간 옛 시절 첫사랑을 보는 것 같아서 아픔이 아파왔고 지난 시절의 아픈 추억 때문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그 고통의 순간을 다시 대하며 그 똑같은 시간을 다시 헤맨다는 것은 일종의 자해였지요. 아저씨가 잘 대해주셔서 이 집이 꼭 우리 집 같아요 하면서 딸의 친구는 방긋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여자친구가 몹시 좋아했던 꽁치김치찌개를 제 손으로 오랜만에 끓여서 딸들과 아내, 그리고 딸의 친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딸의 친구는 몹시 부러워하며 우리 집 분위기를 칭찬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고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을 보내고 대학 시절 말미에 결국은 우리 앞에 현실을 깨닫고 각자의 인생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는 그때 제가 사랑했고 다가가서 미래를 꿈꿨던 아주 맑고 순수했던 그 시절의 사랑의 대상을 딸의 친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저를 흔들고 젊은 날의 저를 상기시키는 또 다른 감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못 이룬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일런지 무작정 아무에게나 지난 제 사랑을 연결켜보려 하는 장년의 주책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을 저 혼자 조용히 음미하며 푸르렀던 제 젊음의 못다 이룬 꿈의 순간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음의 한가운데 저는 그저 일만 하면서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이면 다들 그렇게 사는 방식에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음에 안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전의 나날들은 돌아보지 않고 외롭게 걸어오면서요. 그리고 무언가 번개가 한 대 치고 지나간 듯이 이상한 열병에 휩싸여서 최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자칫 흔들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제가 마구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 여자친구의 환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저와 다름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상처 준 것은 그대로 아프게 간직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입니다. 지난 시절의 고통을 이제 와서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은 얼마쯤은 미련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친구는 저 너머 유리벽으로 가진 제 청춘의 흐릿한 기억이 다가와 있는 것이라 여기며 그저 지켜만 볼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쁠 시기였던 저는 스펙업을 위해 이것저것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중 제일 기본적인 스펙인 토익 점수를 위해 학원도 가보고 혼자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아무래도 둘 다 저의 공부 방식이랑은 맞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추천 글도 많고 주위 친구들도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본 토익 스터디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여기저기 들어가서 인사도 나누고 했지만 이상하게 다들 모임까지 가지도 못하고 채팅방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다수였어요. 제대로 스터디하는 사람들 찾는 것도 쉽지 않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이다라는 느낌으로 한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스터디 모임을 갖는 듯 보였어요. 20대 초반도 있고 저와 동갑도 있고 30대 직장인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토익을 위해 공부를 하려 모인 것도 신기했어요. 모임은 일주일에 2번 가지는데 모임 전까지 해야 할 공부나 기타 체크사항들을 매일매일 채팅방에 인증해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 저는 2번째 모임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여러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모여서 그런지 뭔가 경쟁 심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평소에 해야 할 토익 숙제도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인증샷을 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 날이어서 사람들의 모임 인증 사진이 올라오는데 남자 중 한 명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약간 귀엽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남자다운 스타일인 느낌이었죠. 물론 토익 점수를 위한 스터디이긴 해도 잘생긴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잘생겼다고 생각한 남자는 토익 스터디 모임 방장이었어요. 다들 방장님 잘생겼다고 몇 번 채팅 친 거를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사진도 없어서 못 믿었는데 인증샷을 보니까 믿을만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기 좋다고 다음 모임 땐 꼭 나가겠다고 채팅을 쳤어요. 제 말에 방장이 꼭 나오셔야 한다고 같이 모여 공부하다 보면 성적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이미 원하는 점수 만들어서 나가신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랬죠. 알고 보니 방장은 토익 점수가 이미 꽤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자기의 성적 올리는 팁을 전달하고 싶어서 계속 모임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짝의 설렘을 껴안고 두 번째 모임 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다들 일정이 있어서 스터디 인원이 저랑 방장, 어느 남자분 총 3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예쁘다는 소리는 꽤 듣는 편이라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카페를 갔어요. 방장님과 다른 남자분은 절 보자마자 되게 이쁘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살짝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한 후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꾸미고 온들 본래 목적은 토익 점수 향상이었기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 한 분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떠나서 방장님과 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공부하는 저의 모습이 더 좋게 보였는지 토익 스터디 정기 모임 제외하고도 따로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토익 가르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손해볼 것 하나 없이 이득만 있어서 당연히 좋다고 개인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그렇게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장과 일원으로 토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방장님과의 개인 채팅방에서는 사소한 잡담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뒤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저에 대한 칭찬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 되게 이쁘다고 토익까지 잘하면 너무 완벽해지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그런 칭찬들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최대한 토익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튼 저의 첫 토익 시험 날이 다가오는 주말 저는 급하게 방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내일이 토익 시험일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요. 그분은 흔쾌히 시간 괜찮다고 정기 모임할 때 자주 가던 카페 말고 더 조용하고 괜찮은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 만나서 토익 공부도 하고 음료와 맛있는 디저트도 먹다 보니 오랜만에 데이트를 한 것 같은 설렘이 살짝 들더라고요. 또 방장님도 얼굴이 잘생겼고 저도 예쁘게 생겨서 주위에 힐끔힐끔거리는 시선도 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 점수를 빨리 만들어 놓고 이 남자를 제대로 꼬셔야겠다 생각했죠. 다행히 다음날 처음 본 토익도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 한두 번만 시험을 보면 되겠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꽤 잘했던 편이어서 요령만 터득하면 어렵지 않은 시험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모임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방장님과도 따로 만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두 번째 토익 시험 일전 이번에도 방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잠깐 볼 수 있냐고 물었죠. 이미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오고 있던 터라 당연히 괜찮다며 그분은 제 연락을 기다렸다고 오히려 급한 듯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공부를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밥을 먹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중 차 안에서 마지막인 느낌으로 살짝 글을 떠봤어요. 혹시 이제 토익 점수 다 만들어서 제가 모임에도 안 나오고 방장님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죠. 그분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방 처음 들어온 이후로 많이 노력한 거 알고 있고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제 점수는 완벽하게 나올 것 같다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연애를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고 진중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사실 처음 카페에서 만났던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던 터라 많이 놀랍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고백받는 그 순간이 되게 떨렸어요. 저는 내 토익 점수도 앞으로 시작될 연애도 잘 부탁한다고 웃으면서 그의 볼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그분은 제 손을 살짝 잡고 활짝 웃으면서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분 좋은 응원을 듬뿍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예상대로 좋은 점수를 얻어 토익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서 토익 스터디방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애의 시작을 위해 이제는 남자친구가 된 방장님과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때로는 격정적인 사랑도 나누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주위 친구들은 토익 스터디 한다면서 애인 만들었다고 저를 놀리기도 했지만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스펙도 쌓고 연애도 챙긴 저는 취업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든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사랑은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방장님과 계속 둘만의 스터디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